네, 더미래투자연구소 안봉구 팀장입니다. 자, 2023년 10월 32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공개 주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쨌든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안 팀장 방송 게을리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장은 계속 끊기죠. 그래서 굳이 내가 계속 방송한다 해서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 아무튼, 9월 달부터 저는 계속 현금화 하라고 계속 강조 많이 해드렸었죠. 안 팀장 너무, 교수님 너무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떠나가지고, 어쨌든 시장 지금 형태가 안 팀장 얘기하는 대로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욕심낼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일찍이 9월 달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반 아니면 3분의 2는 무조건 현금화 해 두시고 나머지 핵심 종목하고 인버스에 우리가 좀 투자해 보자고요. 그렇게 계속 강조했었죠.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난 관계로 인해서 단기에 좀 급등할 수 있는 이제 빅스도 좀 한번 투자해 보고. 제가 그때 방송하고 나서 빅스는 단기간에 좀 올랐어요. 그렇죠? 한 20 몇 프로 오르다가 어제 좀 약간 조정받고. 자, 빅스의 특징은요, 단기에 급등락 하는 거예요. 이거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빅스라는 것은 단기의 변동에 따른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 흐름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안 변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은. 뭔 말인지 아시죠? 변동폭에 따른 그걸 이제 측정하는 게 단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과거로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큰 재해 일어난다든가 뭔가 한 번에 확 변해주면 단기에 크게 오를 수가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셨더라면은 아무튼 우리 미국 투자는 엄청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회원분당 아무튼 한 사람 연봉 하나는 벌었어요. 한 달 기간은. 어쨌든 미국에는 레버리지가 커요. 크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금융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지 않아서 어쨌든 앞으로는요 시장은 분명히 안 좋을 거라 말이죠. 전 세계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계속 강해지면은 기타 통화가 어떻게 돼요? 기타 나라의 상대방 국가들은 통화가 약세를 가버리죠. 그 와중에서 특별히 국제 무역이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더 피해를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또 경기 침체로 인한 국채 금리 가격이 또 급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의 가격의 시세를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장에서는. 지금은 금융시장이 시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다, 안 높다. 이런 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TV 나오는 전문가들 보면은 기업 가치를 계속 강조하려고 하는데 너무, 너무 그거 한 거예요. 지금은 금융시장이에요. 돈이 안 돌아가서 시장이 형성하는 것이지 기업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업의 그냥 재정 가치, 성장 가치 이걸 따지보면은 우려한 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근데 주가가 안 가잖아요. 이런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존재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해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을 회피하는 거예요. 일종의.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시장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는 한. 시장 경제 회복하려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전체 수요를 이끄는 방면으로 이제 실적을 보여주면 되죠. 어쨌든 아직은 아니에요. 3분기, 4분기는 조금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기 부양 정책. 여러분 잘 보세요. 중국은 지금 경기 엄청 안 좋아요. 과거 같으면은 벌써 경기 부양 정책 12개도 발표했겠죠. 몇 조 위안, 이번에도 1조 위안. 과거에는 2조, 4조 이렇게 시장을 돈을 퍼부었어요. 재정 정책으로. 그때는 가능했죠. 중국의 부채가 낮고 여유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은 재정 정책을 확확 쓸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함부로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이제 물론 경기의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금리가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만약에 중국이 과감하게 돈을 더 퍼부으면 이제 장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중국 경기에는 억수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규모 부양으로 한 1조 위안 정도 투입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 정도로는 중국 경기 회복하기에는 아직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국에는 경기를 살리려면은 내부적으로 경기 정책 살리는 그 경기 부양 정책도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다만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의 이런 경제 부양의 그런 이제 따른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거 많은 것을 특별히 반도체 부분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국 경기가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어때요? 약해지죠. 약해지면 중국 경기 부양 가해지면은 우리나라 정신은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가 하나만 되기만 하면 돼요. 내년쯤 가서 아니면은 올해 연말 글쎄요. 한번 지켜봅시다. 이제 그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이제 의픽 회의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어떤 수준의 이제 뭐 패권을 떠나서 지금 그럼 미국은 예서 중국하고 요즘에 좀 약간 그 뭡니까 그거 하죠. 중국하고 좀 이렇게 관계를 어느 정도 좀 회복시키려고 솔직히 말들 그 미국의 내부적으로도 굳이 중국 경기를 죽이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너는 중국은 나의 완전 적이다. 나는 너 소멸시킬 거야. 이렇게 해보면 미국도 망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그게 이제 사실 미국의 뭐 목적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최첨단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이제 습득을 이제 그 좀 늦추는 효과를 하려고 막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을 치면은 그 바이든이 국내 그 이제 정치적으로 지지도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은 내년 대선이 다가오는데 왜 중국을 좋아하려고 하는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는 거예요.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도 내년에 분명히 미국에는 경기가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겁니다. 올해까지가 정점 찍고 내년은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기 분명한데 그 이제 대선도 치러야 되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은 그 대선 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딱 중국의 역할을 한 가지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 돼요. 미국의 국채를 사주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그렇게 급등하지 않기 때문에 한 1년 동안만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지 않거나 혹은 좀 더 사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유지해주면은 미국 경제가 내년 한 해도 좀 괜찮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뭐 근데 중국은 그거죠. 대만 전쟁. 예. 대만도 내년에 대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의 추세 보면은 뭐 좀 양당이 좀 약간 비가비가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관계입니다. 예, 그런 관계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되냐 마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이제 앞으로 4분기부터 향방이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내년에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그 원달러 환율 보더라도 속수무책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정부가 개입한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 같은 날에도 그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시도하는데 환율이 급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했죠. 개입 안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워낙 지금 투매가 심각해서. 근데 그 이제 너무 과하게 개입하면은 또 미국에 또 그 이제 제재 받으니까 좀 소폭의 그런 식으로. 근데 어차피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주식시장은 한치도 앞이 안 보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지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를 많이 폭락했다고 사려고 하는 그 이제 이게 그 뭡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로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융 리스크 핵폭탄은 아직 뒤로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하라고 괜히 들어갔다가 아니 저점이라고 들어갔다가 괜히 사다가 지하로 가버립니다. 지하에서 지하로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주식 지금 가격이 엄청 싼 거는 사실이에요. 싼다고 해서 싸다고 해서 주가 무조건 올라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글로벌 매크로 흐름이 시장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다시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 기초가 이제 다시 가꾸어져야 돈이 흐름이 돌아가야 이게 그 시장이 오를 명분이 있잖아. 그때 가서 주식이 그러니까 싼 맛으로 이제 열심히 매집하면 돼. 그런 동향이 돌아가야 돼요. 무조건 주식 싸다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진짜 제가 말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은 그러니까 그 이제 실물 경제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지하방으로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계속 한 1년 넘게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싸다고 함부로 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신호 주기 전까지는 절대 주식 함부로 개입하지 말자. 저는 아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4분기에는 기술적 반등 시도할 거예요. 기술적 반등. 자. 미국 경제 진짜 너무나 든든하죠. 그렇죠? 너무나 좋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도 문제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GDP 3분기 GDP가 4.9% 나왔어요. 뭐 이틀 전에 발표한 거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분기는 2.2%, 2분기는 2.1%, 3분기는 4.9%. 강합니다. 강해요. 상당히 강하고 강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경제도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계속 2007년도로 그때 얘기하잖아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건너갈 때 국가 경제 시스템이 아주 강했어요. 전혀 문제 없고요. 순간에 갑자기 거기 이제 막 금리가 높고 이제 부동산 문제가 갑자기 확 닥쳐가지고 막 시장이 한 번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취업 그 시험률 보면은 아주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3.7% 나왔어요. 그렇죠? 지난 여기 6월달 3% 정점 찍고 그러니까 3분기 좀 들어와서 계속 다시 물가가 오르는 방향으로 좀 약간 전환이 되는 모습이에요.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아직도 완전히 잡혔다고 얘기 못 합니다. 잡혔다고 못 해요. 2008년도 그때 경기 부양할 때가 그래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물가 잡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금리를 다시 내릴 때만 물가가 또 다시 올라가지고 또 금리 내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연준도 몰라요. 연준도 뭐라 해야지? 예. 연준도 몰라. 근데 저는 아무리 보더라도 미국의 3년 모기지가 7.79엔 7.8% 됐어요. 그래도 PC 물가 지수 3.4%.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가 여동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물가가 정점까지 거의 이제 도달해 오죠. 도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물가 긍정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굳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이 국채 금리가 급격히 계속 오르고 있죠. 응. 제가 5% 돌파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장중에는 5% 한번 돌파했었어요. 돌파했다가 떨어졌다가 돌파했다가 떨어지다가 계속 이 5%를 돌파하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미국 10년 국채물이. 근데 이 5%가 너무나 중요하죠. 심리적인 그런 이제 방어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5% 넘어가지고 막 5.5%씩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래서 미국 신율이 이제 내년 한 1, 2분기 정도 되면 확 이제 막, 예, 경기 침체가 한 번에 확 이제 닥칠 수가 있죠.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뭐 크게 문제될 바는 없어요. 근데 이게 국제금리가 그렇게 급격히 올라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죠. 박살 나는 거예요. 주식시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죠. 코스피 진짜 2000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고요. 벌써 2300선이죠. 안 팀장 그때 얘기할 2600이죠. 한 달 사이에 200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싸다고 막 생각하시는데 진짜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싸고 안 싸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싼 거는 맞는데 시장 경제가 다시, 금융 시스템이 다시, 이게 흐름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거기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 절대 못 오릅니다. 못 올라요. 바보처럼 얼른 가서 또 가서 주식 사가지고 당하지 말고. 어쨌든 그래서 저도 뭐 굳이 이제 과거에는 일주일에 2번씩 방송해서 여러분 계속 리딩 해드리고 했었는데, 뭐 나는 무슨 얘기 할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주식은 밑으로 하락할 건데, 기술적 반등하면 그냥 현금화하라고 제가 계속 문자로만 그러니까 안 팀장 말 안 듣고 자기 고집 피우면 여러분 진짜 주식 박살 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 안 팀장 말 안 듣고 자기 주장대로 주식을 함부로 덮쳤다가 인생 한 번에 가버립니다.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막 몇백만 용돈 투자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뭐 다 잃어도 크게 개인적. 근데 이런 시장에서 목숨 걸고 투자하면 진짜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안 팀장이 이런 시장을 몇 번 당해봐가지고 너무나 절실하게 주식시장에서 하면 1억 하면 잃잖아요. 몇 년 동안 고생합니다. 몇 년 동안. 부자면 자기네 집에 부자시면 상관없어요. 어쨌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금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시장 경제가 회복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4분기는 기술적 반도가 한번 크게 시도할 거예요. 왜?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4분기 물가도 상승 흐름 태세가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더라면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면은 미국 국채는 더 오르겠죠. 이러다가 가다가 내년에 팍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지켜봅시다.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이 4분기에 소비 시즌에 지수가 연말 랠리가 시작되면은 되도록이면 먼저 현금화해 두시고 관망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현금 들고 있으면은 진짜 나중에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처음에 소니머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10월 황금 연휴가 10월 초였었죠. 그렇죠? 그때 제가 5,500원에서 5,000 사이에 매집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장이 막 해가지고 못 갔어요. 예. 원래 황금 연휴에 주가 시세 잘 나왔는데, 올해는 좀 약간 시장이 좀 10월 달에 뭐 시장이 크게 조정받다가 전쟁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그냥 묻고 가버린 거예요. 아쉽긴 아쉽네요. 예. 근데 어쨌든 나쁘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면 왜서 이걸 탐내냐면은, 여러분 주식 시세를 볼 때는 이때는 시세 원리 좀 봐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세 원리라는 거는, 수급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정한 이제 시세가 완전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아무리 이게 가격 조정이 다 끝났다는 것은 수급이 완전히 말랐다는 뜻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시세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크게 충격받더라도 개인 주가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엄청난 장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었어요. 일본하고 미국으로, 특히 일본 같은데, 예.
그 한국 화장품이 좀 약간 인기를 끌면서 그리고 올해 일본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잖아요. 3%막 이렇게 계속 2%에다가 인저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 화장품도 실제 꽤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적인 적자 터널에서 벗어나 이제 흑자로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이제 그 뭡니까 소비가 이제 돌아선다는 거죠. 이 몇 가지 이게 브랜드를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아무 종목에서 하나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신용이에요. 신용 잘 보셔야 돼요. 신용이 한 번 반대 매물 떨어지면은 이게 속수무책하게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 기업의 가치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금 시장은 여의치 않은 외부 충격으로 공포 때문에 그 이제 신용 물량이 이제 반대 매물 떨어지면서 주가가 그 가치하고 뭔 상관이에요?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예요, 그냥. 당시에.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런 걸 다 제외해가지고 우리가 유력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한 딱 두 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테마를 봤을 때 한국 화장품 제조가 주도는 맞아요. 근데 한국 화장품도 4.2% 신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서 이걸 걱정하냐면 전쟁이 돌변할까봐. 전쟁이. 전쟁이 돌변할까봐. 그러면 내일 아침 딱 일어나면은, 와, 뭐, 이란이 컷없이 막 전쟁 참여한다고 막 선포를 했대. 그걸 뭐, 게임 것이지. 그러면 신용은 어떻게 돼요? 소비 시전이고 뭐고, 그거 누가 그걸 아무 필요 없이 그는 이제 신용 물량을 속수무책으로 시장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니모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니모리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작으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만약에 매수했던 분, 여기서 한번 1차 했었다면 여기에 4,500원 아래서 한 번 더 사주시고, 근데 만약 여기서 안 가가지고 손절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한 번 4,500원 아래에서는 한 번 더 매집해 보세요. 어, 자, 내일은 일본에 지금 통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어요. YCC를 어떻게 그 수율 곡선 그 컨트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한번 봐야 돼요. 1%에서 1.5% 올릴 가능성 높다고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 문제고, 그리고 12월 2일 날에 그 이제 뭡니까? 이제 FOMC가 이제 통화 정책 발표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11월 3일 이후에, 그때부터 한번 매집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충격받아가지고 4천 이하까지 살짝 내려와 주면은, 뭐 너무나 땡큐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도 100% 간다는 장담 못 합니다. 전쟁도 끼어 있어가지고 문화 확전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도하되 그러니까 11월 14일, 11월 11일, 11월 14일 이때 안 가면은 뭐 근데 어쨌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주 동안 바닥에서 싸게 매집해도 2, 3주 동안 한번 지켜봅시다. 만약에 이 소비 시즌에 가게 된다면 이게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그 화장품 가격을 올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른 화장품 가격 인상의 그런 여론이 크게 돌 거예요. 이제 그것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에는 화장품 호재들이 막 많습니다. 많아요. 예. 다 지금 화장품이 간다고 신호를 주고 있는데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통화 정책의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모르니까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모두 감안해서 싸게 매집해가지고 좀 대응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 자, 화장품은 이게 토니모리 딱 하나만 보도록 하세요. 예? 다른 거는 뭐 그리고 그 패션 쪽에서 제가 올해 진짜 패션 쪽에서는 이걸 하나 보도록 했어요. EBH 글로벌. 이게 그 TBH가 그 새로운 브랜드를 좀 많이 런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그런 그 패션 브랜드를 다시 런칭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한 해도 240원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이. 근데 올해 2분기까지가 25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반년에 이제 성장세가 작년 한 해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죠. 주당 순자산은 3,100원이고 그리고 그 영업이익률이 4.8%. 그리고 그 이제 그 부채 69, 무배당, 유동성은 50. 근데 왜서 또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토니모리 얘기하는 똑같아요.
가격 조정이 완전히 끝났어요. 기간 조정 새로 시작하고 바닥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고 시기인 만큼, 이런 시장의 충격 리스크를 완전히 소화하면서도, 시장이 좋을 때는 좀 이렇게 가격이 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골라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3주 동안 주가 안 가면은 그냥 본전 회수하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아무리 충격 크게 주더라도 주가 크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운 좋게 진짜 시장을 이걸 반영해주면 쇼핑주로 치고 간다면 의료주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11월 11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의료주도 포함돼요. 11월 14일 날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됐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BH 글로벌가 또 정치인 테마기도 해요. 이게 지역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좀 투자해 볼만 합니다. 의료주 중에서는. 다른 의료주는 STO도 괜찮고, 만약에 대형 이제 ODM 한세 시럽이 너무 좋아요. 한세 시럽 한번 잘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한세 시럽의 실적이 엄청납니다. 예? 한세 시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여러 브랜드의 이제 의류를 이제 대리 생산하거나 이런 거 ODM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 쓰는 생활 필수품이니까 이게 어느 꼭 시제 아니더라도 누가 이걸 수출입을 많이 하냐 어디냐면은 이게 지금 야네 회사가 엄청 좋아요, 여러분. 기업 실적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왜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자,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작년 한 해도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매출이 2,043억이고 영업이익이 247억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 1,030원 나왔어요. 작년 한 해가. 올해 2분기까지가 얼마냐면은 주당 순이익이 610원 나왔어요. 주당 순자산 8,1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3.8%. 작년보다 조금 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 비슷비슷해요. 작년에는 14.5%, 올해는 13.8%. 큰 변화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부채가 47이고, 이제 배당은 60원밖에 안 줘요. 내가 행동주의 펀드하면 이 MSC를 완전히 이제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자산이 엄청나요. 예. 자본금만 하더라도 1,500억 있어요. 예. 근데 야네 시총이 지금 900억이에요. 그리고 야네 유동 주식수가 27%입니다. 요즘에 또 조주 그런 그게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단순히 보더라도 이 기업이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데 실적은 엄청, 근데 실적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 유심히 좀 잘 보세요. 보셨다가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서 이게 음식료주들이 막 꿈틀대고 하면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면은 제일 우선적으로 MSC를 공략해 보도록 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안에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그거예요. 조미식품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마요네즈, 케찹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 그 수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이 안에 또 일본에 수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 제가 자세히 조회는 안 했다만 아마 일본에서도, 예, 이런 일상식품주들은 조미식품은 사람들이 다 사 먹잖아요. 조금 가격 올랐다고 해서 안 사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과들이 또 좋아요. 제과. 크라운 제과라든가 해대 제과식품. 제과주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자 가격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밀가루나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가치가 그만큼 폭락하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그걸로 꾸준히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과자 가격이 조금 몇백 원 올랐다 해서 애들이 사달라 하는데 어머니 안 사줄 수 있나요? 꾸준히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죠.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비싸요. 전반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은 충분히 소비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먹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환율 가치가 하락하는 것보다도 원자재 가격이 강달러에 따른 하락을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이게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차고 딱 반비례죠. 반비례죠. 그러니까.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실적이 엄청 좋다 해서 무조건 간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실적이 이제 그 식품주로 지금 뉴스가 계속 때려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주부터 이제 그 분기 실적이 어디가 좋냐 나쁘냐 계속 나올 거예요. 응? 다음 주까지도. 만약에 전쟁이 너무 그 시장을 뒤집어버리면은 지난번에 그 황금 연휴처럼 묶고 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 실적 시장 종목들이 여 몇 개에서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식품주를 제가 한 두 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소비 시장에 따른 화장품은 제일 우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의료주하고 이 식품주가 든 소비 시장에 이제 실적 테마로 엮이는 거 잘 관찰하면서 자, 딱 이거 이 몇 가지 다 12월 한 달 동안 단기로 대응하는 거예요. 뭐 12월 달에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최대한 전쟁 뭐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더 꺾여가지고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고, 무조건 싸게 사가지고 먼저 기다린다는 거. 되도록이면 11월 3일 이후에, 11월 2일이 목요일이죠. 금요일이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아니면은 금요일까지도 시장이 너무 하락하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사셔도 되고. 어, 11월 5일, 6일, 7일, 그럼 뭐 8일쯤 되겠네요. 11월 8일쯤에. 그냥 11월, 그네요. 8일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11월 2일하고 12월 13일에서 3일 이후에, 시장은 크게 문제 없으면은 그렇게 공략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기를 제가 권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진짜 너무 힘드네요. 그,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 많이 힘드시잖아요. 저도 뭐, 그런 데서 성장해 왔고, 그래서 뭐 저라도 여러분 회원 가입시키려고 지금 방송하는 건 절대 아니고, 다 얼마라도 연말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또 가족 모임도 많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손실이 엄청 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익 많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투자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커버를 했어요. 예, 그뭐단 전부는 아니지만은,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연말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그 연말 변수가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저 보가면서, 만약에 시장이 긍정적 방향으로 돌아서면은 그때 방송 저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열지 않으면은 시장에 아직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 아무리 안 좋아도 중간중간 꼭 한 번씩은, 한두 번씩은 제가 시황을 대해서 여러분께 그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지금 아직도 든든하긴 한데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거의 정점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의 정점까지 왔는데 어디 정확하게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아요. 아마 지금 3분기가 이렇게 제가 10월 달만 이렇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11월 2일 날 금리가 동결될 거예요. 동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금리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물가가 12월 달에 이제 소비 시즌이 막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는 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달에는 그뭐 혹시나 한번 올릴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근데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은 굳이 안 올려도 되겠죠. 근데 국채 금리 많이 올리면은 내년이 시장 경제가 크게 충격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제일 먼저 충격받는 게 어디게? 미국의 중소기업들이겠죠. 미국의 중소기업들 충격받으면 뭐가 가장 먼저 움직여요? 뭐가? 여러분, 주식은 운이 아니고, 뭐, 기술적 분석은 중요하긴 한데, 크게 비중 담으시면 안 돼요. 기술적 분석은. 그거는 뭐 주식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문제 생기면은 하이드 스프레드가 가장 먼저 급등합니다. 그러면은 러시아 2천이 막 폭락하겠죠.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자금 전달이 그렇게 썩 생각만큼 어렵다는 징표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한번 위기가 닥쳤을 때는 갑자기 치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거 바닥에 오랫동안 헤매면서 국채금리가 오르면 올수록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가서는 뭐 은행 파산한다든가, 뭐 중소기업 연달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월마다 지금 그 파산 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증가, 지금 연달아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좋긴 해요. 그와 동시에 파산하는 기업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의 국채 금리를 못 견디가지고 파산하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이 아니면은 괜찮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면 내년에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이거 확 우로 이제 급등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2020년 여기는 뭐예요? 이제 코로나 금방 터졌을 때. 그리고 2008년, 이때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 이상 확 돌파해 버리면은 갑자기 수직으로 막 오르버리죠. 이거 2008년도 리먼 버드스 사태 때. 중소기업들 문제 생기면 이게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 이상 딱 오르면은 준비 태세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하시면 돼요. 어쨌든 현금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투자하더라도 시장 틈새 시장 단기로 하도록 하고 적은 금액으로 용돈 삼아.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장이 확 무너지더라도 나 이거는 주식은 앞으로 엄청 많이 갈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00원 샀다. 이게 2,000까지 떨어져도 난 너무 기뻐해야 돼요. 그런 기업을 발굴했다면은 금융 위기는 여러분한테 행복인 거예요.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만 이게 주식 신화적인 수익률도 먹던 사람들이 계속 먹게 돼 있어요. 어쨌든 제 얘기 그겁니다. 지금은 제가 뭐라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만약이라도 안 팀장 예측들은 금융 리스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시장이 폭락하면은 근데 코스피 2000 이하는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그건 저도 몰라요. 예. 그때 가면은 진짜 그런 일이 닥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부동산. 대출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게 지금 내년에 난리 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근데 이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뭐 반도체 가격 올라든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을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제 금리가 조금씩 조정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어쩌면은 부동산 이런 리스크도 좀 스며들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데 위기가 안 닥치면서 그렇지 않고 이게 쭉 이렇게 가보는 그냥 예.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환율 가치가 급락해 버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국채가 상승하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never. 그러면은 이게 동시다발로 공포가 생기가지고 시장이 이제 그때는 이제 뭡니까? 이제 공포심을 이제 휩쓰면서 이제 공포 매도가 휩싸이는 거죠. 그러면은 주시장 얼마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금융 시스템 이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쪽박 납니다. 쪽박.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라도 현금을 준비해 두시란 뜻이에요.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 싸다고 괜히 들어갔다가는 지하방 가버립니다. 지하방 가버리면은 1년 동안은 최소 못 살아 합니다. 아시겠어요? 정신 뻘딱 차려가지고 주식 멀리 하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시장이 안 팀장 가리킨 대로 현금을 다 만들어 놨어. 근데 다 몇 개월 지나고 니까 시장이 내년 1분기 막 진짜 쉬도 없이 막 폭락해 버렸어. 그때 가서 여러분 양심 있다면은 진짜 더구나 말고 2년만 딱 따라왔어요. 집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그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돼요. 2, 3천 가져가죠. 소장님, 팀장님 이거 한 2억, 3억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게 어딨어. 예. 어쨌든 현금을 잘 만들어 두고 그리고 시장이 진짜 여의치 않게 크게 폭락하면은 예.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하냐 이제 우리 VIP들도 일부 금액으로 글로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예, 지금 보고 있어요. 이제 중국 미중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이제 투자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나라 상황이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일본은 YCC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금리고 중국은 경기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미국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따로따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시장 우리나라에 불리한 이런 상황을 커버하면서 적은 금액으로 이제 뭐 꽤 재미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뭐 시장을 보는 안목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것으로 지금 국내 투자, 손실 난 거 다 커버하고 또 남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만약에 꼭 투자하겠다면 이런 글로벌 분산 투자하는 게, 예, 가장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유력하게, 예, 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 우리는 해외 투자는 개별 주식은 안 해요. 다 ETF로 합니다. ETN도 안 합니다. ETF를 하면은 안정적하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요. 걔네는 ETF 3배씩 막 돌아갑니다. 개별 주식하고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그 빅스가 20% 오니까 미국은 50%씩 올라요. 우리가 5천만 원씩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0%씩 올라오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한 2천 평균 2,500, 2,800 이 정도 예, 보름 동안 수익을 그만큼 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투자해서, 예, 앞으로 좀 잘, 예, 대응해 보시기 바라요. 자, 11월 이거 쇼핑은, 이거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세요. 예? 투자하시다가, 진짜 주가가 안 가면은 철수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빅스는 9,000원 초반에서 사신 분이라면 계속 한번 들고 계셔 보세요. 예?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